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 판야동에서 역술원 운영하고 있는 나비도 꽃이었다 운명술사 진수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사기꾼들 알아보려면 사주를 봐가지고는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주를 봤을 때 뭐 사기꾼인지 살인자인지 그런 거 나오지가 않아서 명리학을 쓸 수는 없고요. 관상학을 가지고 와서 우리 사기꾼 판단을 하는데 활용을 하셔야 돼요. 관상학적으로 사기꾼에 해당하는 유형이 이렇게 뭐 한 7가지가 정도가 있는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니고요. 한 2가지 정도가 굉장히 적중률 높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머리가 노랗다든지 뭐 턱이 뾰족하다든지 눈썹이 성기다든지 그런 거 다 빼고요. 눈빛만 가지고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정확도가 높아요. 눈빛은 성형수술로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심성은 사실은 눈빛에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은 항상 떨리죠. 그리고 자기 눈빛을 피하려고 하고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천성적인 사기꾼이 아니면 눈빛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편의 눈빛을 잘 들여다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한 2사람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한 명은 최규선 씨라고 약 200억에 이르는 횡령 및 사기로 지금 현재 구속이 돼서 징역 9년을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사람이고, 또 한 명은 30세 초반에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장외 주식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고 그랬던 이희진 씨. 지금 현재 올해 34살이네요.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 추징금 122억을 받고 지금 현재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진 씨의 2분 부모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피살을 당하셨죠. 집에 있는 돈 5억을 훔쳐가고 그 용의자들은 다 붙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려다가 자기의 부모님까지 잃게 되고 본인은 또 그 복역을 해야 되고 이런 그러한 불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웃긴 게요. 이 이진 씨 같은 경우에 한때 매스컴에서 잘 나갈 때 많은 관상학자들이 이진 씨를 대표적 부자 관상으로 놓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게 TV 프로에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왜 그때 눈빛을 보고 읽어내지는 못했을까요? 보면 뻔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기꾼 기질이 많다는 거 너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사기꾼을 판단할 때 눈빛을 보셔야 되는데, 첫째, 눈빛에 초점이 없다. 자기 생각하는 것이 바른지 그런지 스스로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주로 눈빛이 흐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을까만 생각하는 사람도 보통 눈빛이 흐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와 아픔에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격적 성향이 그대로 눈빛에 나타나는 거죠. 눈빛이 흐리고 초점이 없는 사람들은 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최규선 씨가 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한번 띄워드리면 이 최규선 씨 얼굴인데요. 눈빛이 흐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한 2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희진 씨 같은 경우에는 300안이라고 있습니다.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보면 세 부분이 흰색이 드러난다. 이래서 300안인데 주로 양옆은 원래 드러나 있고 아래쪽까지 드러나는 경우 이것을 300안이라고 부릅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00안. 대표적인 300안 사진인데요. 이 300안의 경우에는 예부터 좋지 않은 눈동자의 모습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하기를 쉬하고 그리고 반골 기질이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은 비방하고 힐난하고를 즐겨하는 그런 성격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 300안입니다. 자, 이렇게 관상학적으로는 300안과 초점이 없는 흐린 눈동자를 2가지를 사기꾼의 대표적인 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제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자기 돌아보기를 잘 하신 분들은 괜찮은 인품, 괜찮은 삶,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여기에다가 세 가지 우리가 행동과 말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세 가지 부분까지 일치하게 되면 그건 100%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도 있고 소시오패스라는 말도 있고요. 차이점을 잠깐 언급드리면, 사이코패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자기의 잘못이나 상대편에게 준 피해에 대해서 가책을 못 느끼는 게 사이코패스고요. 선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일을 발생시킵니다. 충동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와 다르게 소시오패스는 계획적으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이죠.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성격이 형성이 돼버리는 케이스가 바로 소시오패스고요. 이렇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또는 어떠한 사건을 저지름에 있어서 충동적으로 행하는지 계획적으로 행하는지 이런 차이가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로 나뉘는데요. 사기꾼은 소시오패스입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두 번째로는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르시시즘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심리 용어인데요. 그 어원 자체가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아름다운 미소년이 물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서 한참 빠져 있다가 그 자리에서 꽃이 되는데 그 꽃이 수선하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도취하는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그 나르키시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작게 노력해도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사고까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시오패스적 성향에다가 나르시시즘이 있으면 거의 사기꾼이라고 보셔야 되죠. 여기다가 이것까지 붙어버리면 확실하게 100% 사기꾼 되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즘이 있어요.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언급되는 내용으로서 그걸 그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군주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도 된다. 이런 개념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군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가 두텁게 보이고 종교심도 많게 보여야 되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종교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신의가 두텁고 종교심이 투철하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그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고 나르시시즘이 있어버린다. 그러면 아무리 추앙받는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 신도들에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 그게 다 바로 이 마키아벨리즘과 나르시시즘 그리고 소시오패스적 그 성격 형성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명리학계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최고의 대가다. 나만큼 명리학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나의 명리학은 꿈속에서 어떤 신선이 전해준 큰 깨달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붙이는 명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감명받는 거는 좋다 이거야. 친분을 유지해가면서 지내다 보면 당신께서는 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최규선 씨 아까 말씀을 다 못 드렸네요. 자, 사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눈빛이 흐리고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상보는 중요한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최규선 씨의 쌍꺼풀을 한번 잘 보세요. 쌍꺼풀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쌍꺼풀의 가장 표본적인 모습은 눈 안쪽으로는 쌍꺼풀이 붙어 있고요.
눈 바깥쪽으로 퍼질수록 이 쌍꺼풀이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쌍꺼풀의 형태가 됩니다. 관상학적으로. 근데 최규선 씨 보세요. 어떻습니까? 눈 안쪽도 떨어져 있고 눈 바깥쪽도 쌍꺼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타인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는 쌍꺼풀의 관상이다 이렇게 말하여 지고 있고요. 특히나 남자는 쌍꺼풀이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관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쌍꺼풀이 앞도 열려 있고 뒤도 열려 있어 버리니까 인간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양쪽이 트여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은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노무현 대통령이시죠. 자, 노무현 대통령도 안검하수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셨는데 정말로 수술 관상학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양옆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요. 그렇게 보이시죠? 이런 쌍꺼풀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성분들 쌍꺼풀 수술할 때 절대로 이렇게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 밑을 보세요. 눈 아래쪽 부분을 누당이라고 해서 음덕을 받는 자리다 이렇게 관상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누당이 힘이 없어서 처질 수는 있습니다. 처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누당이 밋밋해져 버리면 말년에 복이 다 달아납니다. 받은 복까지 다 내뱉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규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징역 9년을 받고 지금 복역을 하고 있는 것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다? 네, 눈빛이 흐린 사람 조심하고요. 그리고 삼백안 아래쪽이 흰자가 드러나 보이는 삼백안 조심을 하고요. 성향적으로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거나 나르시시즘이 있거나 마키아벨리즘적 성향을 가지면서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내 삶에 있어서 절대 내 곁에 두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를 항상 사기의 표적으로 노리고 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